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상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상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빙빙 돈다, 어지럽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죠. 물론 높은 고층 건물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거나 놀이기구를 타거나 보고 있을 때 느끼는 어지러움은 정상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바로 앉아 있는데 또 길을 걷다가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어지러움과 동시에 속도 울렁거리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왜 그러는 건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은 비교적 잘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심해질 때도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지럼증 하면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어지러움증은 두통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를 방문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과 주위 환경은 정지된 상태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적절한 치료 시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간혹 어지러움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네, 주변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만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게 어지러움증입니다.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어지러움이 있으면 빈혈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빈혈로 오는 어지러움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원인도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지러움은 크게 진성 어지러움과 가성 어지러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진성 어지러움은 전정신경계, 즉 귓속 미로부터 뇌까지 이어지는 기관의 평형을 담당하는 감각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내 몸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등의 운동 감각의 이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성 어지러움은 정신과적 문제나 빈혈, 고혈압 등으로 발생하며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설 때 앞이 아찔거려요 하는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진성 어지러움과는 달리 운동 감각의 이상을 동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지럽다고 하면 흔히 빈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였군요. 그럼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진성이 더 많나요? 가성이 더 많나요? 네, 대략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꼴이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그중 진성 어지러움인 뇌의 중추성 어지러움이나 귀를 비롯한 평형기관에 관계된 말초성 어지러움이 절반 이상이며 가성 어지러움은 나머지 2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느끼기에 내원을 하지 않는 가성 어지러움 환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러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어지러움증이 드러났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어지러움의 지속 시간, 동반 증상 등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문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와 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안진검사, 청력검사, 필요한 경우 뇌 CT나 MRI 등의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다고 나오는데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하시는 환자들은 가성 어지러움, 그중 시민성 어지러움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지러움에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줄 몰랐는데 가성 어지러움 그리고 시민성 어지러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가성 어지러움증은 시각장애를 동반한 시성현운, 축농증 등을 동반한 비성현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서 비롯한 뇌성 현운, 기타 전신질환에 의한 현운, 그리고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한 시민성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 어지러움증 중에 시민성 어지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시민성 어지러움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무리하거나 피곤할 때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이유 없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하거나 등등의 원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시죠. 이런 경우에 푹 쉬고 숙면도 취하고 적당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하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지럼증이 얼마나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단순 어지럼증, 현기증일 경우에는 하루 이틀 쉬면 보통 회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거나 감각장애, 운동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동반하기 시작했을 때는 즉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지럼증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그런 느낌 외에 다른 증상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는 체한 듯 하면서 메스꺼고 구토를 하거나 땀이 흠뻑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에 따라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경우에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린다거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거나 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시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공황 발작 같은 게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어지러움증 자체로 인해 공황 발작이 생긴다기보다 공황장애 증상 중에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며 당장 죽을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환자의 어지러움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별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네, 어지럼증 하면 사실 별것 아니야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힘이 빠진다든지 말하는 것이 어눌해진다든지 물체가 겹쳐서 보이거나 나누어서 보인다든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의 병변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지러움증이 지속되고 반복되었을 때 불안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낙상, 골절 등의 2차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2차적인 사고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뇌 병변인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하나요?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잘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게 지내시느라 어지러움증의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스트레스에서도 잘 하시면서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한방 치료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증의 경우에 한의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어지러움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그에 따른 적합한 한방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회복시켜서 근본적으로 어지러움증을 치료하는 한약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침, 뜸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방 약침, 전침, 추나 치료 등도 같이 응용하였을 때 어지러움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침이나 뜸은 어디에 맞게 되는지 또 추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머리 쪽의 혈자리로 백회, 신정, 상성, 풍지, 또 손과 발의 사관, 족삼리, 풍룡 이란 곳에 침이나 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추나 치료로는 목 주변의 긴장된 근육 조직과 관절을 풀어주는 경추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임의로 시행했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처치해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지럼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증상은 심한지에 따라 치료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원하신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 치료 예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2개월 전으로 많은 호전을 보이며 점차 치료를 줄여나가면서 재발이나 후유증을 막기 위한 관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전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한방치료법이 갖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뇌를 비롯한 신경계 자체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어지럼증이 아닌 경우에 한방치료는 양방치료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 어지러움은 현운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원인에 따라 동의보감에서는 풍훈, 열훈, 담훈, 기훈, 허훈, 스푼 등의 환자의 몸 상태를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 등의 몸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처방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차후에 재발이나 후유증을 확연히 막는 근본 치료가 가능하죠. 네, 물론 근본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지럼증은 재발이 좀 비교적 많은 그런 질환이잖아요. 만약에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똑같은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졌을 시 재발하는 확률이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과로로 인해 몸 컨디션이 많이 나빠지거나 두통이나 불면 등의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시면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들이 다시 증상이 생길 때 즉시 치료하셨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초기 처치를 잘 받으시면 어지럼증이 심해지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고요. 또 재발했을 때에도 적절한 검사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법 또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큰 병의 증상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법도 있을까요? 네. 어지러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술, 담배 등은 피하시고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든 음식 섭취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은 모두 조심해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가지는 게 어지러움증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움증이 뇌신경계의 정말 중요한 병변일 가능성도 있고 또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와 또 그에 맞는 치료를 적절히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한의사 이상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